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으로 확실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하고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클리 크립톡 시간인데요. 이 위클리 크립톡은 주간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의 불장의 좀 초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이제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할지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시장의 어떤 내면에 흐르고 있는 상황들을 딥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립톡은 이제 알트코인 시장인데, 특히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알트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연관관계 높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제 뭐 리플, 라이트코인, 솔라나 ETF의 승인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이제 코인들한테 이제 수혜주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고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의 좀 주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게 있지만 크게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스톡파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자산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거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올해 내 비트코인을 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5년 10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트코인을 롱텀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알트코인들 위주로 SEC에서 굉장히 규제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리스크들이 감소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뭘 하냐 이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 CBDC를 금지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좀 육성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법안인 거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이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클이 이제 미국의 주도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늘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주식 상장도 되면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틈에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의 USDT가 제일 시총이 많은데, 테더도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을 우리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협상이 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뭐 테더하고 서클의 USDC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이제 규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미 들어왔고 테더는 추후에 들어올 가능성을 좀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가 됐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ETF 가능성을 좀 보죠.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ETF 승인 가능성을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95%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5%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퍼센트예요. 뭐 60, 70 이렇게 하죠. 95%는 무조건 낸다는 거죠. 거의 5%의 약간의 불확실성만 남겨두고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기가 중요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10월 전후로 될 거다. 그리고 리플도 10월 전후, 라이트코인도 10월 전후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라이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승인 전후로 또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두는 게 당연히 좋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라이트코인은 미리 좀 어느 정도 매수해두는 타이밍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하고 베냉크 같은 경우가 이제 신청한 상태고, 리플이 SEC하고 법정 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리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같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거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ETF 승인됐기 때문에 더 좀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죠.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라이트코인은 거의 수익 가능성이 95%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봤을 때 좀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 뭐 도지코인하고 카르다노하고 뭐 폴카닷, 뭐 헤데라, 아발란체 정도 있는데 이것도 한 90%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좀 늦췄어요. 4분기에서 아마 연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뭐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실시간인 조정 결과를 가져왔고, 카르다노도 실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포함되고 승인 후보에 되어 있고요. 폴카닷, 뭐 헤데라, 아발란체 마찬가지로 SEC 이제 규제의 그 준수에 다 거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라이트코인이 이제 뭐 승인이 되고 그 이후로 후발적으로 이제 계속 되겠죠. 그래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앞으로도 ETF의 승인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이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거와는 다른 좀 알트코인 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되면서 보통은 알트코인이 확 오르고 어느 정도 이제 꺼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롱텀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ETF 승인하는 이제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봤고요. 법안 중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가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클의 이제 USDC의 흐름을 좀 보면 USDC의 시장의 볼륨이 지금보다 한 100배는 커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 커졌을 때 여전히 초기죠. 그렇다면 이 USDC를 활용한 알트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주목하게 봐야겠죠. 특별히 체인링크 CEO가 이런 지니어스 법안이 되면 링크 활용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이제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체인링크가 많이 활용될 거다. 특히 이제 체인링크에 뭐 체인 간 연결성이라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특히 오라클 솔루션이라고 해요. 실제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실제 세계하고 이제 연결해주는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체인링크에 CCIP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인 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동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클하고 뭐 스위프트, 뭐 아발란체 베이스 이런 쪽은 지금 연계해서 파트너를 하고 있고, 서클이 발행한 USDC죠. 이것이 멀티 체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USDC는 미국 중심이니까 뭐 베이스 체인 위에서 많이 동작하는데 베이스 체인이라든지 다른 레이어 2들 관해서 쉽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체인링크의 CCIP예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잘하는 게 이제 오라클 솔루션, 특히 디파이라든지 이런 탈중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실제 중앙 거래소에서의 가격을 가져와서 중간에 매칭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체인링크고, 또 하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이동할 수 없죠. 중간에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체인링크의 CCIP가 됩니다. 물론 다른 솔루션도 있어요. 다른 솔루션도 있지만 체인링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좀 롱텀으로 봤을 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이 CCIP가 스테이블 코인 간에 많이 좀 채택이 되면 장기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ETF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의 포트폴리오 이제 단계로 담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유익할지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알트코인이 지금 어디쯤 왔냐, 알트코인 불장이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으로 확실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차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50위권에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최근 90일 동안 성장세가 좋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5 이하는 이제 비트코인 시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은 이제 넘어섰고 지금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1까지 올랐고, 물론 이것이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이 50일이 거의 75까지 오르면 75부터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4년 연말에 알트코인 시즌이 잠깐 왔다가 다시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제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고 여전히 초입이면서 굉장히 이 흐름이 가고 있죠. 그래서
50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이 흐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알트코인에 진입하기는 좋은 시점입니다. 물론 요 50일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시점과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는데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점은 알트코인 시즌이 75일 때, 그때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수익을 실현할 때고 지금은 좀 여전히 진입할 시기예요. 조금 더 좋은 시기, 가장 베스트한 시기는 사실 비트코인 시즌 25 이하일 때죠. 그때부터 이제 콘텐츠들을 많이 시작했는데 그때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 아직 좀 홀딩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시기다. 그래서 시인덱스가 어떻게 흐를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알트코인의 불장의 초입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투자자하고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들 관리하고 언제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너무 이제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좀 지표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특히 불장일 때 알트코인 시즌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포모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오르다가 빠질 땐 또 많이 빠져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빠지는 것이 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지표를 보시면서 좀 마음을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 그래서 만약 75에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때 그것을 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정해놓으면 그때 실행을 잘 안 해요. 더 이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 좀 목표치를 정해놓으시고 그 시기가 오면 좀 과감하게 수익도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거 조정이 일어나서 이것도 좀 더 빠지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때도 또 좀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좀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고 차트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올해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간이고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투자들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좋은 수익을 누구나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니까 꼭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크립토를 보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시나리오가 진행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주봉으로 좀 차트를 살펴보면 주봉 차트의 흐름은 좋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여전히 이제 MACD 같은 경우 이 상승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스토캐스틱의 이제 RSI,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이긴 한데 뭐 이전에 보면 원래 이제 신고가 찍은 이유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과매수 구간이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조정의 흐름은 보이지 않고 신고점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셨으면 그대로 이제 홀딩하고 있고, 만약에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 이 차트에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점에 진입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TF 시장을 봐야 되는데, 과거처럼 이제 신고가 찍고 나서 차트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빠지는 거 아닌가, 지금, 다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수익을 많이 내면 이거 빠질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계속 누적이 돼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빼고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언제 정도에 익절해야 될지, 얼마큼 가져가야 될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현황을 보면 ETF가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기관들의 참여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이 뭐 신고가를 찍고 뭐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고점을 찍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ETF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 연출됐고, 이 ETF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다거나 그런 차트가 보이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뭐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계속 이제 상승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살펴왔던 비트코인 NBR G-스코어죠. 이것은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으면 실제 이 비트코인 NBR G-스코어에서 한 6 이상, 7 과거의 패턴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놨는데 2018년도에 이제 굉장히 고점일 때, 그리고 2021년도에도 고점일 때 한 7 정도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약간 이제 현금화하거나 매도할 때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3 정도, 4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NBR G-스코어가 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익절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시점은 4 지나서 5, 6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좀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 한 뭐 7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거에 무조건 이렇게 왔다고 이번에도 무조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정확한 게 그래도 온체인 데이터죠. 그 지표들의 패턴, 과거의 패턴은 현재도 또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제 매도 시점을 삼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일 때 보통 이제 알트 불장이 온다고 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흐름이 보이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트코인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 마켓캡 도미넌스예요. 이게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까만색이 있죠. 제일 밑에 까만색이 현재 비트장이 우세한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파란색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과거의 패턴을 보면 2018년도에는 굉장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시총이. 그죠?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시장에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차이가 늘어나다가 또 갭이 줄다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만색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제 알트장이고 지금 이제 비트장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비트가 우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는 시점까지는 비트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비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비트의 이제 상승분, 그 부분을 더 기대하면서 더 이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제 알트 불장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더 홀딩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트 불장이 오면 비트가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외적인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31일 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이제 지표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CME 페드와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건데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금리 인하 전망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 기대감이 뭐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전망에서는 그냥 유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시장에 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평범한 뉴스 정도로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ETF 자금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알트 불장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비트코인의 특히 이제 NBR G-스코어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상승 여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롱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홀딩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좀 롱텀으로 봤을 때 아직은 비트코인을 뭐 수익 실현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